정의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정해는 정은 음의 화고 해는 양의 수죠. 그러면 수극화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는 정관의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해수는 지장간에 해무, 갑, 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상관이 되고 이거는 편인이 되고 임수는 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이야기고요. 자, 이거는 표 안에 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 자, 먼저 정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정화는 우리가 또 하지만 만물이 가장 이제 왕성해지고 자가 씩씩하고 왕성해질 때다. 그래서 하늘까지 그리고 새싹이 올라가는 의미가 있다 했고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정화는 우리가 물상론으로 우리가 삼형통에서 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화는 별이다. 그 다음에 해수를 보게 되면 해수를 보면 해수는 양기, 장우, 하야라. 양기가 감추어져 아래로 내려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해수는 이 닫고 막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양기가 잠복하여 감추듯이 만물이 아래로 숨어 감추어지게 됨을 상징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이제 해는 우리가 겨울로 해, 자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시작됨을 의미해요. 그래서 양기가 밑으로 이제 스며들고 응의 기운이 커지는 단계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양기가 밑으로 내려간다 이 말은 이 이야기 같고요. 자, 해수는 위 은하가 된다. 은하라고 하는 것은 뭐죠? 현하죠, 현하. 현하. 현하라고 하는 것은 은하수를 말해요. 은하수를. 그래서 슈엔허 해서 금류, 뭐 천하, 은하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이 현하라고 하는 것은 해수라고 하는 것은 금류가 된다. 자, 해수는 뭐죠? 우리가 해수는 많은 물의 수가 수인데 많은 수를 의미하죠. 반면에 자수는 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해수가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많이 떠내려가는, 많이 급류로 내려가는 그러한 것을 본다고 보면 이게 이제 급류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천하 또 은하수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해는 어쨌든 이런 의미로 급류라는 의미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못지란 말 있잖아요. 못지, 연못 할 때 지죠. 그래서 이 연못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쨌든 이 해수는 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같은 얘기고요. 자, 여기 보면은 현하라고 하는 것은 급히 흐르는 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해는 곧 천문이다. 수에 속하니 물이 급하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현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찰나지망에서 술과 해가 뭐죠? 찰나지망이고 진사 있죠. 이게 뭐죠? 다 찰나지망에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해수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찰나지문에 관계된 것이다. 또는 이제 나중에 보면 천문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술의 진사 이게 찰나지망이면 주로 뭐죠? 이게 또 할인 관련된 그런 공부가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지자의 뜻도 있다. 연못의 뜻이란 뜻이죠. 연못의 뜻도 있다. 뜻에 연못이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되죠. 연못 지자니까 뜻도 있다. 은하수도 이 자영의 의미이므로 주로 이제 할인 업종에도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고 해는 동물로 말하면 돼지가 되겠죠. 자, 큰 물, 바닷물, 강물을 상징한다. 자, 이거는 체와 용이 바뀌는데 요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자수와 임수가 체와 용이 바뀌었다는 건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는 그거는 뭐죠? 사화와 오화가 바뀐 거하고 동일한 거죠. 자, 해수는 인체의 생식기, 혈관, 고환, 월경, 자궁, 장당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와 관련된 의미로 보면 되겠죠. 또는 인물로는 임산부,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성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산부, 아버지, 성인 또는 우리 인체로 말하면 생식기, 그 관련된 월경, 자궁, 그 다음에 혈관, 고환, 장단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해일주의 기본적인 성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일주. 자, 정해일주는 자, 화죠. 화이고 해수는 수죠. 그래서 정해가 이렇게 있고 수가 있고 화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정화는 만물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해주죠. 열을 주어서. 그리고 길러주는 은근한 불꽃이고, 해수는 이제 차가운 물이니까 뭐예요? 죽음의 곳이자 잉태의 원신이 된다. 그래서 정해의 조합은 자, 해수로서의 역할과 정화로서의 역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례도 깊고 이상향에 젖어 있는 성향으로 겉은 화려해도 속이 텅 빈 경우다. 자, 겉은 화려해도 속이 텅 빈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건 아마 외명, 바깥은 화려하죠. 정화니까, 불꽃이니까 화려하지만 내부는 어떻다? 내부는 어둡다.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외명, 내암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나오나 볼게요. 어쨌든 이런 밖은 화려하지만 안은 어둡다, 공허하다 이런 말이라죠. 공허하다. 속은 공허한 경우가 있다. 자, 호수 위에 기와다. 자, 해수는 뭐죠? 물이죠. 큰 물이기 때문에 물 위에 정화가 떠 있죠. 또는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달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을 보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굉장히 뭔가 좀 신통력도 있을 것 같고 예지력도 있을 것 같고 영감도 뛰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할인 업종에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수양 정도에 따라서 이 영감이 작동되므로 자신의 수양에 힘을 써야 된다. 외모가 얌전한 한 마리 늑대로 특이한 인생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아마 김재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있다. 자, 달빛이 물에 빛나는 모습과 같아 만인에게 인기와 명예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지도적인 위치에서 인생을 삶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정해의 물상은 어둠을 밝히는 달 호수에 비친 달빛의 모습이겠죠. 이게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호수 위에 달빛이 비쳐있는 그러한 모습, 또 달빛의 호수가 찬란한 모습, 달이 귀인을 만나 빛나는 상, 어둠을 밝히는 달의 상, 사람의 성정을 잘 파악하는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도 밝음으로, 물론 햇빛처럼 환하진 않겠지만 어두운 가운데서도 달빛이 환하게 떠가지고 어둠을 밝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상대방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수사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영감이 발달해서 촉이 발달돼서 수사도 잘하게 된다.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채세란 말도 있는데 이 처세와 같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월에 자, 명월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명자의 달을 자겠죠. 그러니까 밝은 달에 호수가 빛나는 격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명철한 이성을 지녀서 이 법조계 인사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정해일주가 이런 쪽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뭔가를 밝힐 것은 밝혀내는 그러한 것에 관련된 업종인 법조계도 이와 관련돼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화양의 주작은 언변에 능하고, 화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말이에요. 자, 정화는 화죠. 그리고 화는 뭐죠? 우리가 남쪽을 말이죠. 남쪽은 뭐죠? 우리가 남주작이죠. 남주작이라고 하죠. 그렇죠? 남주작. 그래서 주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주작이기 때문에 언변에 능하다. 우리가 이제 목가통명이 뭐죠? 말을 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화양, 이 말인 것 같아요. 화양, 이 원문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화양 주작은 언변에 능하고, 그래서 이 정화 일주 역시 말을 잘한다. 어둠을 밝히는 달의 빛의 모습과 일주의 기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기인은 뭐냐면 이 정해일주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천을귀인이에요. 천을귀인.
그래서 귀인을 보았다는 것은 아마 이 천을귀인을 봤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정해일주는 호수를 밝히는 촛불처럼 아름답고 잔잔하다. 원정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각이 발달하다. 그래서 뭐가 있다? 영감이 발달됐다. 또 이런 사람은 꿈을 꿔도 예지력이 있게 잘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해일주가 그런 관련된 걸로 모습을 보겠다. 호수에 달빛이 환하게 비쳐서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이런 수사라든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뭐 법조계라든가 그리고 할인업종도 여기에 관련돼서 발달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정해일주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합니다. 영모도 곱고 준수하고 생각해보세요. 큰 호수에 달빛이 둥그렇게 환하게 비치고 있다고 하면 멋져 보이긴 하죠. 준수하고 목소리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언변이 뛰어나서 아까 이 화의 기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타인의 덕을 입는 경우가 많다. 자, 정해일주는 사람됨이 순수하다고요. 우리가 이제 연못 호수 위에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순수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영모가 단정하고 오만하지 않아서 복록과 배우자 덕이 두텁다. 또 복록이 두텁고 배우자 덕이 있는 사주인데 전화이복과 천우신조의 혜택을 가져오는 특이한 사주다. 자, 천우신조는 천을귀인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천을귀인, 정해일주는 천을귀인이기 때문에 천우신조란 말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여성은 자태가 아름답겠죠. 자상하고 또 간혹 애정 문제로 근심이 서리기도 한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밤에 달이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애정 문제가 결부되겠죠. 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밤에 굉장히 센치멘탈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애정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포태법에 의해서 이제 정제라든가 관성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추후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심하면 의부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만약에 자신이 외도하게 되면 막을 길이 없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나오는데 자, 이건 여성이 이제 자기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은 뜯어 말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명함 부집이란 말도 있고 하는데 그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외도하게 되면 그거를 통제하기 쉽지 않다. 자, 정해일주는 역시 사람됨이 순수하고 자태가 아름답고 착하고 덕이 있고 오만하지 않음이 특징이다.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 군데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중복되는 말들이 계속 나오죠. 자, 지혜는 있으나 지속성은 부족하다. 혹은 변덕이 심해서 실증을 빨리 느끼기도 한다. 변덕이 있을 수 있겠죠. 호수에 비친 달의 모습이니까 여기 나오네요. 이 사람은 외명내암이라고 그랬죠. 외명내암. 자, 앞에 하늘에는 정화가 불이 비쳐 있고 바닥에는 해수가 수가 있죠. 수가 뭐죠? 많은 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 깊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물속이 깜깜하죠. 까맣습니다.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수는 어둡고 이 정화는 밝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명 내암에 있어서 외양은 밝고 건전하나 속으로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우수를 가지고 있다. 자, 임수 정관이 녹을 놓고 이론을 암압하여 제어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건전하고 한 부분이 그렇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해죠. 자, 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해무, 갑, 임이 있어요. 자, 정화에게 있어서 임수는 뭐죠? 정관이죠. 그러면 두 개가 합을 하죠. 그렇죠? 지지에 있는 임수와 암합을 해요. 그러면 자, 임수는 뭐죠? 정관이에요. 관은 뭐죠? 스스로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관이 녹을 놓고 자, 임수는 해수와 뭐죠? 같은 뭐예요? 양의 수죠. 그럼 뭐죠? 이거는 비견이니까 뭐다? 비견은 뭐다? 이거는 녹이 되죠. 만약에 겁재면 뭐죠? 왕이 되고. 그렇죠? 12운성이 그렇죠? 그래서 비건은 녹이 되고 걸록이 되고 그 다음에 겁재는 제왕이 되기 때문에 녹왕으로 앉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관 임수가 녹으로 앉아 있는데 뭐죠? 이게
정임 한목에서 정관과 합을 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요? 마음가짐이 바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양도 밝고 건전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를 말해요. 이론. 이건 일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파여 제어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바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채세는 앞에서 제가 이 처세와도 같다라고 했어요. 세자가 이렇게 썼나요? 자세? 자, 채세가 너무 좋아서 오해를 받기 쉽다. 자, 정의 일생은 화가 나면 상관기가 작동하여 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절제하는 힘이 있다. 절제하는 힘은 뭐죠? 이 관 때문에 그렇죠. 자, 상관은 뭐냐면 이게 무토가 뭐예요? 상관이에요. 자, 여기는 음의 화고 무토는 양의 토죠. 그러니까 화생토로 이게 상관이 돼요. 상관. 마찬가지 토국수로 극을 하죠. 상관은 관을 극하니까. 그래서 이 상관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뭐야? 관을 치받는 거죠. 한 번씩 상사에게 들이받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상관의 기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관기가 작동해서 일면 치받나. 윗사람을 치받는다 그 말이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절제하는 힘은 일단 뭐다?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상관의 기질도 있고 정관의 기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치받는 경향도 있고 정관의 기질도 같이 작동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주위에서는 사교적이고 합리적이고 순박하다는 병을 듣지만 지구력과 끈기가 부족하고 앞에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생각 변환이 급해서 변덕이 좀 있다. 달밤에 마음은 변덕이 심하겠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지만 인내심이 부족이 큰 단점이다. 자, 일면 의심이 많고 화를 내면 물불을 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타입이다.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예요. 정해일주는 어느 관대. 자, 따뜻하고 정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정화가 있으니까 따뜻하고 넓은 마음, 관대가 있죠. 예컨대 이제 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이성적이지만 내심으로는 유아 독전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이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다. 외견은 맑고 명랑하나 내면은 자신감이 부족해 숨기고 감추는 스타일인데 겉은 충실해도 속은 거부감이 있는 스타일이다. 이거는 뭐죠? 이 정화의 화와 밑에 정화와 이 해수의 어두운 면이 같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외명, 밖은 화려하지만 내부는 어떻게 된다? 어둡다. 그쵸? 이거는 이거는 뭐죠? 암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둠을 밝히는 달이 상징이니 사람의 성정을 잘 파악하고 이 주작은 말을 잘한다. 그래서 아까 이 정화가 말을 잘한다. 이 주작, 이건 뭐죠? 남주작이죠. 남주작, 남쪽에 있는 그러한 정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기 때문에 이 남주작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 특징을 보면 정화가 자아의 해수가 뭐예요? 절지죠. 원래는 정화가 해수에 있으면 그다지 좋지 않겠죠. 그렇죠? 절태가 됩니다. 살찌가 되어서 종이 분명한데 지장간 임수와 정임함을 하니 유정지압이고 주의할 것은 정관으로 만족해야지 간목까지 욕심을 낸다면 목생화하여 종에 방해되므로 폐망을 자초할 것이다. 자, 정해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해무, 갑임. 정임함목을 하죠. 정임함목으로 하죠. 정임함하니 유정지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정관을 만족해야지 간목까지 욕심을 내면 뭐자? 목생화로 이렇게 하게끔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목생화하여 이게 다 해서 종이 방해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해수로. 그런데 방해가 된다 그 말이죠. 이거는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정해일주의 정화는 은근한 불빛이고 예의에 해당되고 이제 화는 예의죠. 해당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온순하고 친절함이 그 특징이다. 성품은 뭐죠? 유순하고 정화니까 그래요. 큰 불빛이 아니고 정화하기 때문에 유순하고 생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변화가 무쌍하니 보기에도 변덕스럽게 보일 수 있다. 외양은 맑고 건전하나 속으로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부족한 마음을 갈대가 들어있다. 외명, 내암. 자, 이를 처지하면서 지속성과 저돌성이 부족함으로 그로 인하여 매사를 더디게 끌고 간다. 만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함으로 기획, 계획 능력이 있으며 이건 특히 인성에 관한 거죠.
평생 지도적인 위치에서 순조롭게 살아가는 발자이다. 즉 일평생 큰 애로를 겪지 않고 무난하게 평탄한 삶을 이루게 된다. 매사에 활발함과 자제력이 적당하게 조화를 갖춘 모양이라서 다혈질적인 내면을 지니고 있더라도 표현을 적당하게 함으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만함을 지니고 활동하게 된다. 단 가끔씩 변덕을 부려서 남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니 주의를 해라. 또 술을 마시면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정화일주 또 이 정해 이 야밤에 달밤에 분위기에 취해서 술을 마시다 보면 실수할 수 있겠죠. 자, 정일주는 대체로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재물보다는 명예가 많은 사주다. 기본적으로 이거 뭐죠? 정관이죠. 지금 구조가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고 생활 환경이 분주하다. 정일주는 지장간의 무갑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는 상관, 이거는 정인, 이거는 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12운손으로는 태에 해당됩니다. 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제 막 애기 씨앗이 생기는 단계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할 때인 거죠. 우리가 이제 애를 가지면 임산부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러죠. 자, 태가 생일에 있으면 부모와 인연이 박하고 처와 불화하거나 이별하기 쉽고 성격은 유순하지만 심중에 지표를 세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태에 관계된 게 그렇다고 해요. 이 태에 관계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또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정해만 갖고 정해만 갖고 이걸 다 해야 되죠. 정해는 뭐다? 태다. 자, 정은 뭐죠? 음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사음이니까 오죠. 오에서 뭐가 되죠? 녹이 되죠. 녹이 돼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사오 여기서 시작하죠. 노광세 병사묘 절태 해가 지금 여기거든요. 그러면 태가 되는 거죠. 자, 12운지법, 손으로 하는 운지법 다 해보시면 알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오미에서 오가 녹이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가죠.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광세 병사묘 절태 이렇게 태우기 때문에 태궁이 되는 거죠. 자, 태는 여기 뭐냐면 젖살이에요. 자, 절태양, 겁재천, 생욕대, 진연월, 노광세, 망장반, 병사묘, 영유화 이렇게 애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결하면 젖살이 되고. 자, 무토는 화와 동일하죠. 그렇죠? 화와 동일합니다. 화와 동일해요. 그러면 무토는 뭐와 같죠? 병화와 같죠. 화토동법에서 병은 사죠. 사에서 어떻게 된다? 순행하죠. 이거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노광세, 병사묘, 절이 되죠. 절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절좌 태공이 되고 절은 뭐다? 겁살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은 절이다. 간목은 편인이 아니고 정인이죠. 정인이 되고 여기 정인 되어 있는데 정인이고 그 다음에 간목은 뭐죠? 생이 됩니다. 갑해생이죠. 갑해생. 그래서 생좌 태궁이 되고 짓살이 됩니다. 자, 정관 임수는 임의 뭐예요? 양의 수고 양의 수니까 녹지죠. 녹이고 녹좌 태궁이 되고 녹이니까 망신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뽑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살은 뭐냐면 자, 이건 삼합과 이거는 방합에서 만들어내죠. 자, 연살은 뭐냐면 우리가 12신살 뽑을 때 후년 반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첫 번째 글자의 후가 뭐죠? 뒷글자죠. 뒷글자가 이 연살이 돼요. 연살은 뭐죠? 도화예요. 그러면 해자죠. 그러면 자가 되죠. 만약에 묘 다음 자는 뭐죠? 인묘진. 진은 뭐죠? 반한살이 돼요. 겁살은 뭐죠? 마지막 글자의 다음 글자니까 사오미 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살 도화살은 이제 도망역이라고 보통 하는데 도망역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도화는 이 횟수의 다음 글자. 망신살은 뭐죠? 전천망육이에요. 자, 망신살은 가운데 글자의 앞 글자예요. 그럼 묘의 앞 글자는 뭐예요? 인이 되죠. 자, 역마살은 충역 제월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와 충하는 거. 첫 번째 글자와 충하는 거는 사해충이죠. 그러면 이게 역마살이에요. 그 다음 고신, 과숙은 자, 방합에서 이쪽에 있는 게 뭐죠? 고신, 남자죠. 남자. 이쪽에 있는 게 뭐다? 과숙, 여자죠.
그러면 해자축 인이 되겠죠. 자, 남자 고시는 인이 되고 과숙은 술해가 되겠죠. 그러면 술이 되겠죠. 공망은 어떻게 한다? 공망은 자, 이 정화면 음이죠. 그 다음에 요거 삼합의 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미겠죠, 미. 미죠? 자, 그런데 미는 어떻게 된다? 정화는 여기니까 미에서 한 칸 더 후진. 미와 한 칸 후진이 뭐죠? 오죠. 그래서 오미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오미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비견이 공망인 거죠. 비견이. 자, 오화가 정화와 같은 비견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인종법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여기에 있는 건 이제 무토, 이거 다 빼야 되겠죠? 자, 간목도 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수도 빼야 되겠죠? 없는 거는 뭐예요? 요것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와 비견, 그 다음에 정제와 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비견 겁재는 놔두고, 기본적으로 요 두 개만 갖고 보는데, 자, 요거는 화토동법이죠. 병화와 무토는 같아요. 그러니까 절자 태공인데, 뭘 쓴다? 여기서는 종이라고 쓴다 그랬죠. 인종이니까 종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재성이죠. 재성은 경금은 이 해수 밑에서 뭐다? 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욕이 돼요. 그래서 정제는 병이 되고, 편제는 욕이 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그대로 뒤에서 쓰면서 이가 12신살 또는 12신사라든가 12운성의 이 의미를 갖다가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정관이 녹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녹의 태공인데, 녹에 앉았다는 것은 정관이 굉장히 녹은 뭐죠? 굉장히, 멋진 남자가 되겠죠. 나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인성은 뭐죠? 공부가 되겠죠. 생이니까 나쁘지 않죠? 장생이니까. 그렇죠? 어머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성이 어머니니까. 자, 상관은 절이에요. 상관은 뭐죠? 상관은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되죠. 자식이니까 자식이 뭐예요? 절이니까 그다지 좋은 의미가 안 되겠죠. 끊어져 버린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죠? 남자 입장에서 상관이 뭐죠? 처가죠. 처가가 재성이니까 식생제니까 처가를 키워준 데가 처가니까 그럼 처가와 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인연이 좋다 안 좋다? 안 좋겠다. 그다음에 또 상관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식상이 뭐예요? 자기 재주를 드러내는 거, 자기를 표현하는 거. 이게 절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상관이 절이면 식신은 뭐겠어요? 태가 되겠죠. 절태로 가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12운성이나 12신살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육신 관계를 풀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가지고 가서 그대로 요거를 이제 밑에다 그대로 쓸 거니까요. 그대로 한번 그걸 의미 갖고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의미는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자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상관을 보면은 이거예요. 상관. 자, 하나 볼까요? 자, 상관 어딨죠? 이거죠. 상관이 절좌 태공에 들어왔죠. 자, 상관의 기가 작동되면 식상이 절태로 들어와 있으니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욱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자, 식상이 절태로 들어와 있으면은 표현 잘 할까요? 안 하겠죠. 표현 잘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만 낑낑대고 속으로만 막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한순간 되면 폭발하겠죠. 그래서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감정을 밖에다가 막 감정을 표현해 버리고 할 말 다 하고 그러면 속에다 저장을 안 하겠죠. 여러분들 화병 안 거들려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속에다가 차곡차곡 저장했다가 한순간에 폭발하죠. 그게 이제 욱하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식상이 절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게 감정이 계속 고여서 어떻게 된다? 욱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언행을 못 되겠어요. 조용히 하고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열받아가지고 혼자 막 폭발해가지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표현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어떤 심리구나 어떤 상태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만 꼭 눌러놓고 있던 사람이 한 번씩 폭발해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의외의 행동이나 의외의 언행이 될 수 있어요. 평상시에 말도 조곤조곤 하다가 갑자기 안 하다가 막 갑자기 쌍욕하고 막 이렇게 폭발하면 우리가 당황스럽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독선적인 고집 등으로 좌절 겪기도 쉽다. 귀인의 성분은 전화위복 또는 천울신조를 한다. 이게 뭐죠? 정해가 뭐라고 그랬죠? 천을귀인이에요. 천을귀인.
그래서 이런 게 도와주면 전화위복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또는 천우신조 하늘이 도와준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은 얘기고요. 전화위복 천우신조 같은 얘기고요. 자, 정해일생은 두뇌가 명석하고 직감으로 느끼는 힘이 강하다고 했어요. 자, 호수 위에 떠있는 달 보여요? 굉장히 영감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인성 볼까요? 인성. 자, 인성이 생지에 앉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인성은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뇌가 명석하고 직감으로 느끼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특히 천문에 해수가 좌한 인수, 간목과 상관, 무토가 작용하는 까닭에 그렇다. 상관은 절지로 인수에 비해서 유력하지는 않다. 앞에서 지금 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주작이라 말을 해도 표현이 썩 세련되진 않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관이 절지에 들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관이 그래서 주작이라서 말은 저자절하지만 상관이 절제들이기 때문에 세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 있으면 좋은데 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재성이 없기 때문에 말을 재밌게 못하고, 그 다음에 관이 있는데 이제 말은 끝맺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수에서 신금의 재성이 욕패에 놓이는 것이므로 남명의 안에 또한 도학기가 발동하는 것을 보는 관점이 있다. 자, 일제 태를 놓으면 순수해서 기가 약하고, 기가 얇고 그러죠. 얇고, 약하고 아니라 기가 얇고. 그래서 이박이죠. 기가 얇고. 그러니까 팔락이가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에 현혹된다는 거죠. 금방 그런가? 이렇게 하고, 반면에 욕심도 강하여 이간질도 잘하고 이기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 자, 재물운을 보면 먼저 이제 재물운은 뭐죠? 이제 직업과 재물운인데, 직업을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부가 있어야 되죠. 학업을 해야 되니까 학업을 먼저 보면, 학업 뭐죠?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을 보면 다행히 갑이 정인이고 생자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정화가 임수에 안명합했을 때 정인 목으로 들어오니 합파생에 대해서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자, 정해가 있고 여기에 해무 갑임이 있어요. 자, 정화와 이렇게 임수가 합을 하죠. 합을 하면 뭐예요? 정임함 목이 되죠. 목이 되죠. 자, 목은 뭐죠? 정화임대에서 인성이 되죠. 목생화로 생해주는 인성이 돼요. 그렇죠? 정관과 합을 해서 목으로 바뀌어서 즉 인성으로 바뀌어서 정화를 생해주니 뭐죠?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와 임수가 암명합했을 때 그것이 원래는 관이 뭘로 바뀌었어요? 인성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합화생. 자, 정임 합목이 합을 했어요.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요? 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목이 뭐를 해요? 인성이 정화 일주를 생해주죠. 그 말이에요. 합을 했는데 목으로 바뀌어서 정화를 일간을 생해준다. 합화생 또는 이거를 우리가 합화생 또는 회두생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활인업종에 관심을 가는 사람이 많다. 활인성 일주는 정해일주라든가 신사일주, 신해일주가 주로 그런다고 합니다. 자, 뭐냐면 이게 지금 다시 분석해 보면 자, 양이 아니죠. 음이죠. 정관인데 자, 이것도 정관이죠. 양 음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정해, 신사, 신해. 요거는 이제 식상 관계 이게 음의 금이고 이게 양의 수니까 금생수 이건 상관이죠. 이건 상관 기질이고 나머지는 뭐죠? 정관이죠. 어쨌든 정해, 신사, 신해가 이런 활인성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신금은 뭐죠? 뾰족하죠. 안테나죠, 안테나. 그래서 뭐 현침살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신금은 안테나다. 하늘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촉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앞에 천간론에서 한번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임수 이제 정관은 이제 직업이니까 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있었죠? 자, 관. 직업이죠? 자, 근데 녹이에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지지정관은 인내의 노력이 따를 것을 의미하므로 처음에는 실력 발휘가 저조하다가도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성공이 올 것이다. 성공의 전공은 뭐 이런 쭉 있어요. 아까 우리가 법학 쪽, 법 쪽에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왜 그렇다고 했죠?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인업종, 그래서 법학 쪽이 그런 이야기 나왔었고, 나머지도 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어학은 저기 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학문 발달이 더디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성공이 온다. 같은 이야기고요. 학마가 있더라도 뒤에 편입이나 늦게 시험을 쳐서 자존심을 되찾게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사람이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할인 공부 있죠. 우리 명리학 이런 것도 다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죠. 자, 정해일주는 공사가 분명하고 근면성실하며 자비와 신앙심이 깊고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 공무원이나 종교가, 문학전공의 직업이 많고 예술가에서 볼 수 있다. 뭐 이해되시죠? 공무원, 아까 법조계니까 공무원이고, 종교가, 할인업종, 그 다음에 예술가, 정화일주는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문학전공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사람은 사업보다 관직의 직장운이 좋은 사주다. 왜 그렇죠? 정해일주 자체가 뭐예요? 이게 정관이잖아요. 정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장이 더 낫다. 사업보다는. 아까 이제 법조계 많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 마음을 잘 뚫어보고, 그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서도 뭔가를 찾아낼게 밝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정보 수사 계통의 관직이 좋다라고 했고요. 자, 해수가 역마이니 해외 상사 등과도 직장과도 적합하다. 자, 우리가 인신사에 있죠. 인신사에. 그래서 역마살이 이제 있는 거니까 해외와도 인연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사업은 피함이 좋으나 꼭 해야 되는 경우라면 수산업, 해운업, 뭐죠? 이게 전부 수에 관계된 거죠. 그렇죠? 식품, 이런 것도 다 물장사, 이런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업보다는 이게 지금 수와 관련된 직종이에요. 분야예요. 자, 사업보다는 관직이나 직장이 좋고, 같은 이야기, 외교행정, 법조계, 해상사, 요거는 이제 역마가 있기 때문에 인신사에 역마가 있어서 해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술의 찰나로 정보수사 계통에 종사하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술에는 뭐죠? 찰나, 지망이라고 했죠. 술의 진사.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런 영화가 생각나는데, 어떤 그 수사에 대해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기문인가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범인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다. 자, 굳이 사업을 한다면 뭐다? 수와 관련된 이런 쪽. 수산업, 해운업, 식품, 관광 레저. 관광 레저는 좀 그렇고요. 관광 레저는 뭐죠? 주로 화와 관련된 게 강하죠. 관광 레저는 화와 관련되고, 물론 이제 수와 관련된 관광 레저면 수가 맞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광은 화로 보는 게 맞죠. 어쨌든 수와 관련된 수산업, 해운업 이쪽이 좋다. 공직, 조직, 직장인연,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고요. 뭐 이런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장 그룹이 큰 그룹성의 큰 직장도 공직으로 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큰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뭐 삼성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관으로 볼 수 있어요. 자, 팔자에 토나 금의 글자가 많아 자기 사업을 할 경우는 아까 이런 쪽 해당 거고, 토가 많으면 당연히 토목 이런 거 해당되겠죠. 자, 여자는 굳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도 배필의 덕이 무난할 것을 의미하고, 활동을 하더라도 조직 직장 형태 좋다. 왜냐하면 관이 지금 정관이 뭐예요? 농으로 왔죠. 그러니까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재성을 보는데 돈을 벌어들이는 성향에 있어서 정직한 형태의 재물활동이 이룬다. 자, 사업의 길에도 타인으로부터 정직과 신뢰를 인정받아서 세월이 걸리더라도 기반을 다지고 그런 가운데서 재물이 번창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재성은 여기 보시면, 자, 재성은 이제 종 끌어오는 거죠. 없기 때문에 끌어온 걸 보니까 병하고 욕이에요. 욕. 특히 정제는 욕, 병이에요. 그다지 싹 좋아 보이지 않죠. 욕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신 경금이 해에서 병지에 인종되기에 정일승은 움직일수록 먹을 게 많다. 욕은 뭐죠?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병지는 뭐죠? 우리가 12운성의 병은
뭐예요? 12신살로 가면, 자, 12운성의 병은 12신살로 가면 뭐죠, 이게? 역마예요, 역마. 역마는 뭐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수록 먹을 게 많다. 움직일수록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금정금이 정해에서 이 경금이 해수로 가면 이게 병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는 대개 본인보다 학식이 높고 귀인으로 후덕한 이에 쉽다. 이게 뭐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관이 뭐예요? 노구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노광으로 들어오면은 더할 나위 없이 멋있는 남자가 되겠죠. 관이니까. 그러니까 본인보다 훨씬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결혼과 가족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론적으로 보면 지지가 정관이죠. 정해가 정관이죠. 정관은 지지의 정관은 만인으로부터 적당한 혜택을 입음을 의미하므로 부모덕도 대체로 원만할 것을 의미한다. 부모덕을 볼 수 있다. 정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모복이 부족하더라도 남녀공이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를 전후하여 재물에 관한 문제나 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하여 짐을 의미한다. 부모의 기운이 적당해 양亲 간의 큰 갈등을 없을 운에 남녀공이 배우자 혜택이 원만할 것을 의미한다. 자식 수도 적당할 것을 의미한다. 남녀공이 이성과 배우자 덕이 있음을 의미하며 결혼운이 적당하고 좋을 것을 의미한다. 일지에 태를 놓으면 상대방에게 인기가 있어서 소년, 청소년기에 적당히 이성의 눈을 뜨고 적응함으로 배우자를 잘 선택한다. 이 태가 놓으면 일지에 이렇게 정의 태가 되죠. 이 태를 놓으면 상대방한테 인기가 있대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배우자가 내가 상대방을 보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더 예쁘게 봐주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팔자에 나쁜 별이 없으면 부모와의 갈등 없이 배우자를 잘 선택하게 되고 결혼 생활도 무난하다. 남녀공이 팔자에 금과 수의 글자가 많으면 일찍 이성과 자식운이 빨리 오고 결혼이 빠르거나 소년의 풍류를 겪는 수가 있다. 한번 볼까요? 왜 그런가? 자, 정의 일주가, 자, 여자를 먼저 볼게요. 여자를 먼저 보는데 금과 수가 있어요. 많으면. 자, 이거는 뭐죠? 금은 재성이죠. 수는 관이죠. 재관이 많으면 뭐 어떻게 돼요? 연애도 잘하고 남자도 많은 거죠. 그렇죠? 일찍 이성의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자식도 날 수 있다. 그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게 있어서 금이 많고 수가 있고 수가 있다. 그럼 뭐죠? 금은 뭐죠? 재성이죠. 남자에게서 재성은 뭐죠? 여자잖아요. 그럼 여자가 많다는 거고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다거나 여자가 많다는 거고, 수는 뭐죠? 관이죠. 관은 뭐죠? 아이죠. 아이. 자식이죠. 그 때문에 재성과 자식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금과 수가 오면 당연히 빨리 결혼할 수 있다. 또 빨리 연애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배우자는 대개 자신보다 학식이 높다. 또는 좋은 인연, 아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배우자가 뭐로 들어왔기 때문에 노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아무도 모르게 이성의 비밀을 간직하게 된다. 혹 서로 아무도 모르게 이성의 비밀을 간직하는데 여명의 남편이 되는 임수, 관이 타강과 암합하는 경우를 상징해서 하는 말이다. 여명도 자상하고 선량한 성품의 남편을 잘 믿는다. 팔자의 관성이 건전하면 귀 부분으로 평생 안락한다. 안락하지만 명암 부집이 되면 사통도주가 일어날 정도로 외도를 막을 길이 없다. 이건 뒤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명암 부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밝을 명자, 어두울 남자예요. 그 다음에 지압이 부자, 모을 집자. 자, 겉으로 있는 남편이 있어요. 밝을 분은 뭐예요? 남편이겠죠. 암 분은 뭐예요? 내연남이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집은 모을 집자죠. 모을 집주 뭐예요? 2명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남편 있고 밖에서 만나는 남자 따로 있고 이런 말이 돼버리니까 뭐예요? 굉장히 여자가 이제 문란한 거죠. 그리고 사통 도주는 뭐예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밖으로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재성은 보는 건 뭐죠? 재성을 보는 거는 재성은 처죠, 처.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보는 거죠. 이 재성은. 근데 지금 정제가 뭐죠? 병에 들어서 병에. 자, 정해일주 남명은 대개 인격이 온후하고 정직하며 착하고 어진처와 귀한 아들을 두는데 가정이 안태하다, 편안하고 태평스럽다는 거죠. 그러니 아름다운 기상이다. 정해일주 남명은 인격이 똑같은 얘기죠. 객지 생활에 분주하고 왜 그러죠? 병이라서 그러죠. 병. 뭐죠? 이거는 영마니까 분주하고 배우자의 학식이 높고 어진 아내와 아들과 인연이 되어서 집안이 안태하지만 비밀의 이성을 따로 가질 수도 있는 사주다. 그러나 지혜는 있으나 지속성이 부족하고 변덕이 심해 염증을 빨리 느끼는 타입인데 간혹 처세가 너무 좋아 오해를 받는 경향도 있다. 지금 이것도 계속 중복된 이야기예요. 제가 같은 말을 될 수 있으면 같이 모아놓아서 우리로는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비교해보면 되겠죠. 자, 남명은 성적인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성적이니까 넘어가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남자는. 그 다음에 여자도 가끔 이 불감증이 걸릴 수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면 좋아질 수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관을 보겠습니다. 관을 보면 관은 뭐죠? 이제 여자 입장에서 남편, 남자 입장에서 뭐죠? 자식이 되는 거죠. 자, 보면 자, 정해일주 여명은 국제 결혼이 가능한데 좋은 남편을 만나 일생을 잘 사는 사주다. 인물이 뛰어난 미인이며 성품도 자상하고 재주가 좋고 성격이 꼼꼼하고 선한 성품이다. 그러나 질투심이 많고 타인을 속일 줄 모르고 남에게 잘 속으며 남편을 잘 믿어서 탈이 생긴다. 자, 여성은 차중 연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차에서 연애한다는 거지. 국제 이론까지 생각해보며 애교 만점으로 총애를 받는다. 아무도 모르게 이성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성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남편하고 차에서 연애하지는 않겠죠.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사주다. 속마음을 알기 어렵고 집에서는 표현하기를 꺼린다. 권명, 즉 여자는 인물이 뛰어나고 미인이라 성품도 자상하고 재주도 좋다. 꼼꼼하고 선한 성품이나 질투심이 있다. 타인을 속일 줄 모르고 자신을 잘 속으면 남편도 잘 믿는다. 자, 정일주 관성은 임수가 되고 해중의 임수가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고 역마지살에 해당되어 자식이나 남편을 두고 정통도주, 정을 통하여 도주한단 말이죠. 하기 쉽고 자, 추명과 부궁편에 이게 수록이 되어 있대요. 이렇게 정을 통해서 도망한다. 여명사주에 청간, 투간하고 관성이 역마의 살에 암장되어 있으면 남편 위에 남자를 두는 경우가 많고 성적인 문제까지 호흡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가정을 버리기 쉽다.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으면 버리기 쉽다. 자, 해수에 임수가 있잖아요. 합을 하고 있죠. 관하고. 근데 천간에 또 임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밖으로 드러난 그런 부부겠죠. 남편이겠죠. 이거는 뭐예요? 암합이잖아요. 그래서 뭐죠? 이게 밖으로 드러난 남편도 있고 안으로 암압하고 있는 남편도 있는데 이게 더 좋으면 이걸 버리고 야반도주 할 수 있다. 그 말이겠죠? 자, 자칫 한번 애도하기 시작하면 막을 길이 없고 명합부집되면 사통도주가 우려되기도 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사통도주라든가 정통도주였었죠. 같은 이야기죠. 자, 명합부집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명합부집을 찾아보니까 명합부집이라고 하는 것은 출현된 관. 이거는 이제 정의일주로 보면
여기에 임수가 있겠죠. 자, 정해일주 출현된 관과 암장된 관, 여기에 해수 속에 있는 임수가 있죠. 관이 사기에 모여있다는 뜻이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출현됐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아까 얘기했죠. 명은 앞으로 나왔던 거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소학에 있는 것이다. 지지에 암장됐음을 말한다. 그리고 부집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이 혼잡되어 관살이 집합됐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관살도 여기 있을 수 있겠죠. 예컨대 뭐 개수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거는 편관인데 또는 살이 되겠죠. 이거는 관이 되고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 명합부집이라는 것은 총칭 간두에 출현된 관과 암장된 관이 많이 집합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곳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모여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어쨌든 집합이니까요. 여명에서 명합부집은 대기하는데 크게 꺼려하는데 이와 같이 명합부집이 되면 뭐예요? 관살이 혼잡됐으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러면 가정이 풍지박살나겠죠. 명부, 암부가 되어서 교집됐다는 뜻이다. 즉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명부와 연정으로 맺어진 암부가 집합되어 있으므로 그 분명히 단정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본부와 회로할 수 있겠어요? 안 하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도 뭐예요? 시집을 여러 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다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만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거류섭외라는 말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명암부지판이 이거는 이제 난자요. 우리 고란살 배웠죠? 난세란 그 다음에 이거는 봉황 그래서 남봉 그 다음에 자주빈자죠? 분 고란세와 즉 난세란과 그 다음에 봉황이 자주 나뉘고 동가서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동가숙 서가숙 들어봤죠? 그렇죠? 동가숙 서가숙 풍수에서도 이제 나오죠? 동가서가 이쪽 집 저쪽 집 가서 떨어질라 자 눈물루자죠. 눈물루자죠. 그래서 떨어진다 눈물이 의는 뭐죠? 옷 있자고 요거는 뭐죠? 옷기금자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적정수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직을 했을 때 이제 그 단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상징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단적으로 말하면 드러난 남편, 지금 명부죠. 드러난 남편과 감추어진 남편이 모여 있으니 즉 명함부지판이 난세와 봉황이 자주 나뉘고 이 집 저 집 살며 동가서가 이 집 저 집 살며 눈물이 옷과 소매에 떨어진다. 그런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정해일주 여성이 관성이 깨끗하면 즉 하나만 탁 있으면 좋겠죠. 평생 안락하게 잘 살 수 있지만 의붓살이 있기에 여자가 남편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대개는 애정 문제로 근심이 있고 자식 문제로 늘 고민이 떠나지 않는다. 여자는 남편으로 인하여 고독이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통 잘난 집에 시집을 가게 되지만 남편의 정신적 또는 직업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정해일주는 일지에 정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이성과 배우자 덕이 있다고 본다. 결혼운이 적당하고 좋으며 배우자를 잘 선택하는 운이다. 사주원국에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경우는 관살이 하나만 있으면 청하고 귀한 사주인데 비해서 여러가지 관살 혼잡되어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고 했어요. 이미 앞에서 이거 다 했어요. 자,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안 좋아요. 관살 혼잡되면 어떻게 하나를 없애야 되죠. 그래서 자, 관을 누가 합을 해가지고 남겨놓던가 살만 남겨놓든지 또는 합살 유관 그래서 여기서 정해일주죠. 자, 다시 정해일주인데 임수가 있고 여가 개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해한목은 이렇게 하나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개 같이 써요. 그러면 혼잡됐죠. 이럴 때 무토가 있어서 무괴합화 해버리면 좋겠죠. 그럼 이거 없애져 버리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또 정해일주에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는데 이걸 합을 해도 돼요. 마침 정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정해한목에서 이게 목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차라리 이게 더 낫다는 거죠.
꼭 정관하고만 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편관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보다 정관, 정관과 편관이 같이 있는 것보다 편관 하나만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정관이 차라리 없더라도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구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여자는 남편 되기 순조로운데 팔자에 수의 글자가 거듭 있으면 자, 수가 뭐예요? 수가 이렇게 무슨 수가 뭐죠? 관이잖아요. 관살인 거죠. 수의 글자가 거듭 있으면 남자, 여러 남자가 되죠. 남자로 인하여 괴로움이 올 수 있으니 여러 번 시집가는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해일주 사주원국에 목화가 허약한데 수가 3개인 경우라면 똑같은 얘기죠. 여자가 불륜을 지르거나 억센 인생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자, 목화가 허약한 뭐예요? 정화가 약하죠. 근데 수만 많죠. 그러면 여자가 의지력은 약한데 주변에 남자들이 득실득실하니까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대운에서 목이나 토운을 만날 때는 그러한 점들이 말끔해서 된다. 왜냐하면 목이 오면 돼요. 수생목, 목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관의 기운을 빼서 인성으로 화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또 토운이 오면 되게 토국수로 수를 다 제압해주죠. 그럼 좋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 정해일주 성격은 자존심이 강해서 자신을 잘 추스르지만 인내심이 부족함이 흠결이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결점을 고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정해일주의 여명은 다른 이성과 불륜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특히 사주원국에 묘나 유금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왜 그럴까요? 자, 정해가 있는데 유가 있으면 그렇다. 해묘미 목으로 가고 불륜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특히 사주원국에 묘나 유금이 있으면 그렇다. 아무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해묘이면 묘가 오면 해묘이 목국이잖아요. 자, 이렇게 유금이 오면은 금생수로 뭐 이렇게 수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묘가 상징하는 이 글자 의미 때문에 그런가요? 묘가 뭐죠? 이 여자의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왜 이 묘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묘 이 글자의 의미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정해일주가 인민일주를 만나면 좋겠죠. 자, 이거는 합관계예요. 자, 정해일주가 임인을 만났어요. 임인을 만나면 뭐예요? 정임합목, 인해합목, 천간합, 지지합, 찰떡궁합이겠죠. 겉궁합 좋고 속궁합 좋으니까. 그 다음에 정해일주가 계사를 만났다. 그럼 계사는 뭐죠? 충하죠. 겉은 싸워요. 그런데 사는 뭐예요? 사회충이죠. 이것도 못 견디겠죠. 겉으로도 안 맞고 속궁합도 안 맞고 싸우겠죠. 그럼 이별하기 쉽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뭐 견딜 수 있다라고 하죠. 하나도 맞으면. 자, 이번에는 상관하고 식신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해무갑임 이거죠. 자, 이건 뭐다? 식상은 자식을 보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 자식이고, 남자 입장에서 뭐다? 처가 쪽이죠. 남자 입장에서는 처가 쪽. 자, 상관이 절태로 들어오면 자식 중에 하나가 말썽을 피운다. 안 좋겠죠. 절태니까. 피하기 위해서는 뭐되나? 원처학문. 멀리 보내버리죠. 원처학문. 먼 곳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킨다. 그 말이죠. 먼 곳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켜라. 문자가 그 문자인가요? 어쨌든 그 다음에 상관이 절태로 들어가 있으면 뜻을 가로막는 현상이 생기므로 상관은 뭐죠? 치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폭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격을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관이 있으면 참는 경향이 있다. 그래도 정관이 있으면 스스로 참는 경향도 있겠죠. 상관이 절대로 들어가 있으면 남명은 처가를 의미하므로 인연이 있다 없다? 절대니까 처가와 사이가 좋지 않다. 식상이 절대로 들어가 있으면 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정화는 주장이기 때문에 말은 잘해요. 하지만 식상이 절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만 말을 조리있게 하지 못한다.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말을 잘한다. 그래서 상관, 편재, 편관 이게 다 말을 잘할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상관은 말을 많이 하고 편재는 재미있게 하고 편관은 조리있게 한다. 그래서 상관은 뭐죠? 상관은
식신. 그냥 밖으로 표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 그 말이죠. 말을 많이 한다. 근데 재성은 뭐죠? 재밌게 해야 되겠죠. 재미가 있어야 된다. 관은 딱딱 끊을 때, 관은 뭐예요? 관은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땐 끊고, 이게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건강을 보면, 정은 심장, 해수는 주로 이제 생식기 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수는 수에 관계된 거니까요. 자, 정은 심장. 자, 시력 약화를 조심하고 요로방광, 당뇨, 뇌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생식기 계통의 질병이 조심해야 되고 머리가 아프다. 대체로 시력 약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로방광,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당뇨, 뇌혈, 각기병, 동상에 노출된 염려가 있으므로 특히 평소에 신경 써야 된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다른 데서 두 군데서 가져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중복해서 쓴 거예요. 여자 명녀는 생리불순이 나타난다. 정일조에 타고난 사정국에 축이나 진이 있으면 금수가 많은 경우나 금수가 많은 경우는 심장과 소장이 허약해진다. 자, 금수가 있으면 뭐예요? 화를 그걸 하고 화의 기운을 빼겠죠. 화극금으로 화는 뭐다? 심장이 나오잖아. 아까 정화. 그래서 이런 쪽이 약해진다. 화토가 많으면 신장과 방경이 허하고 뭐야? 토국수로 하고 수를 극화하겠죠. 그러니까 이쪽 수와 관련된 신장 방광이 약해지겠다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면 정일주에 타고난 사정국에 목화가 많고 금이 한 개만 있으면 목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정해인데 목이 있고 화가 많아요. 그럼 뭐가 약해져? 금이 약해지죠. 그걸 눌러버리니까 화극금으로. 그렇죠? 목생화해서 화극금 누르니까 금은 뭐죠? 폐, 대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폐와 대장이 약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물론 이거는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아프시면 어디 가라? 병원 가시라.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오행 배속도에서 신체를 배속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행이 안 좋아지면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연륜이 더해갈수록 정신이 혼미해져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청력이 약하다. 잘 놀래며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참고로 자, 나이가 먹을수록 뭐죠? 수가 빠져나가요. 물이. 자, 수가 빠져나가 뭐죠? 수는 생식기라고 그랬죠. 생식기 힘이 약해지면 뭐다? 이거는 생식기는 수는 뭐죠? 검은색이죠. 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검은색이 어떻게 됐어요? 흰색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나이 들면 머리가 하얘지는 게 이 생식기의 힘도 약해지면 힘이 약해진다는 소리나 이 수의 기운이 없어진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죠. 수의 기운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수 색깔은 검은색이잖아요. 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흰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혜가 약해지면 생길 수 있는 게 또 귀, 그렇죠? 귀 부분이 이제 청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하는 이유가 당신들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목소리가 크죠. 우리가 특히 보청 끼고 있는 사람들끼리 말하면 굉장히 목소리가 커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들이 잘 못 듣기 때문에 크게 말을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들리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해일주 기타를 보면 이제 이것이 주로 신살이죠. 자, 정해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천을귀인, 철록귀인, 의처의부, 시박대패 뭐 이런 말 시박대패살도 있는데 또 이런 거 있어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천을귀인 가장 좋은 거죠. 자, 천을귀인 여기 보면 쭉 있어요. 갑축, 갑미, 갑목은 충미, 을은 자신, 을자신이죠. 그 다음에 병유해, 정유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해가 여가 있잖아요. 정해, 병유해, 정유해, 그 다음에 무는 충미, 기자신, 그 다음에 경충미, 신인호, 그 다음에 임묘사, 계묘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화, 정화는 유해, 그 다음에 계는 묘사, 계묘사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을자신, 을자신 이렇게 썼죠?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을자신, 갑충미, 을자신, 계묘사, 그 다음에 병정, 유해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천을귀인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 자, 정일주는 천을귀인, 천록귀인이라는 일기를 가진 사주이기 때문에 인격이 온후하고 정직하여 많은 사람의 도움과 신뢰를 받으며 일생이 행복한 길성이다. 앞에서 온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게 이 천을귀인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을귀인은 수호 천사처럼 모든 내군에서 나를 지켜줌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평생 큰 고초를 겪지 않고 무난하게 평탄한 삶을 이루게 된다. 자, 정일주는 천문, 자, 수레죠. 수레진사. 그 다음에 천라지문, 그래서 천라지망이죠. 그래서 천문이 여기 들어있는 사주다. 그래서 꿈도 잘 맞고 예지감도 있고 예감도 잘 빠르고 잘 만다고 하고 있고 성견지명이 있고 두뇌가 명석하다. 앞에서 우리가 나왔었죠. 두뇌가 명석하다고. 자, 해수는 잿살은 묘미 영마와 합작하는데 곧잘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고 생활 환경이 분주한 유형이 많다. 자, 영마가 볼까요? 영마. 자, 한번 가져왔는데, 자,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영마가 뭐죠? 영마가 사죠. 영마살의 사죠. 그 다음에 해수, 잿살. 무슨 말이에요? 해수, 잿살은 합작하는데 곧잘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고 생활 환경이 분주한 유형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볼까요? 한번. 정해가 있고, 정해가 있고, 이게 이런 의미 같아요. 자, 정해가 있고요. 자, 해가 뭐죠? 정해 태죠. 태면 우리가 절, 태양, 겁, 재, 천 그랬죠. 자, 12운성의 절태양과 12신살의 겁재천이죠. 그러면 태니까 잿살이 되죠. 이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 횟수가 정액에서 태가 되고 묘목은 해묘미가 되죠. 그래서 해묘미 이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잿살은 묘목 영마와 합작을 하는데 이 묘목이 왜 영마가 되죠?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영마와 합작을 하는데 이런 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횟수가 어쨌든 영막이 영마죠. 인신사이니까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고 생활 환경이 분주한 유형이 많다. 요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해일주의 사주원국에 목화가 없는데 수가 많은 경우면 성질이 개팍하고 주체성이 없을 경우라 할 것이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악의 유혹에 휘말리기 쉬우니 아까 얘기했죠. 수가 많으면 이게 관살이 혼잡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쉬우니 매사의 정직과 성실로 임하지 않으면 끝내는 뜻하는 일이 무산되고 시대에 빠져서 비극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이 정화가 위험하죠. 수가 많아지면 정일주에 타고난 사주원국에 목화가 있고 그러면 뭐 괜찮겠죠? 화가 강해지니까 토가 3개인 경우라면 남자는 명예를 훼손당하고 토가 3개 뭐예요? 토국수를 하죠. 토국수. 수가 뭐죠? 수가 관성이죠. 관성은 뭐죠? 명예잖아요. 직장도 되지만 그래서 목화가 있고 목화가 있으면 정화가 강해지겠죠. 토가 3개 뭐야? 화생토로 토 기운을 또 생해주어 버리죠. 그러면 토가 토국수로 수를 극하기 때문에 관성이 깨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남자는 명예를 훼손하고 여자의 입장에서 관성은 뭐예요? 남편이죠. 그래서 이별하기 쉽다. 관이 깨져버리니까 그러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관성이 깨지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관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깨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별하기 쉽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정해일주에 타고난 사주원국에 목화가 많은데 금이 한 개만 있는 경우 목금 목화가 많은 뭐예요? 금이 엄청 세지죠?
누르죠. 금을, 재성을 누르죠. 힐수가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금이 1개만 있는 경우라면 남자는 처와 재물을 극하고, 그렇죠? 재성을 극하니까 화극금으로 극을 해버리잖아요. 여자는 생난을 일으키기 쉽고, 재물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극이 어쨌든 재성이 극을 당하니까 그렇죠. 재성이 극을 당한다. 그래서, 극재죠? 내가 극을 해버려요. 근데 나는 뭐예요? 옆에 목화가 나를 도와주죠. 비견과 인성이 나를 도와주잖아. 그래서 인성, 뭐죠? 목이 나를 도와주고. 정일주니까요. 그 다음에 뭐죠? 이거는 비견이죠. 나를 도와주죠. 그러니까 어머니, 즉, 목이 나를 목생화로 나를 생해주고, 그 다음에 화가 비견이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어때요? 엄청 힘이 세져요. 그리고 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재성을 너무 극을 하죠. 아주 깨 부셔버리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처와 재물이 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는 재성을 깨버리니까 재생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정일주 사정국에 목화가 허약한다. 그러면 정일주에 목화가 허약하면 이게 목화가 허약하다는 것은 정화가 힘을 많이 못 받는다는 얘기죠. 목생화가 안 되니까 금이 3개인 경우 어째요? 금이 많다. 그럼 내가 이거를 극할 수가 없겠죠. 이건 뭐예요? 제다신약이 되겠죠. 재성은 많은데 내 몸은 약한 꼴이 되는 거죠. 제다신약사주처럼 돼버린 거죠. 그게 또 뭐야? 금생수로 관을 생해줘 버리잖아요. 재생관을 해버리죠. 그러면 내가 관극하로 또 극을 당하겠죠. 그런 경우라면 남자는 자기 아내를 등한시하고, 제다신약이니까 뭐예요? 여자가 많은 거죠. 신경을 내가 쓸 여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등한시하고 인색하게 대하나 다른 여성에게는 호하고 첩을 두기 쉽다. 제다신약이기 때문에요. 나한테 한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여자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더 이제 좀 더 해석을 해보면, 도화살 자수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더 발동 걸릴까요? 해자축, 즉 방압 가져 수국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정해가 오면, 근데 망신살 인이 오면 인의 한 목으로 바뀌잖아요. 인의 한 목이 돼버리죠. 그래서 인성으로 생해주죠. 망신이 근데 인의 한 목이 다시 목이 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망신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정해인데 역마살 횟수가 오면 어떻게 돼요? 사화가 오면 사해충을 하죠. 사해충 발동을 걸게 하죠. 더 날뛰게 할 것 같아요. 고신. 고신도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인해. 그러면 인해 한 목이 되니까 역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에 술이 오면 이거는 철라가 오는 거죠. 철라. 그 다음에 정해에 미가 오면 특히 이제 오보다는 미가 오면 묘화를 끌어들이겠죠. 해묘미 목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정도 의미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는 감명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 정해일줄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더 내용이 있나 볼까요? 없네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